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그 마음챙김 명상을 대중화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의 마보를 만들고 있는 유정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구글의 명상 그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한국 내면 검색 연구소의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마보라고 하셨는데 마보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보는요,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음챙김 명상 어플 앱입니다. 네. 사실 명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명상을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신의 훈련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대중화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은 사실 마음챙김이라는 어떤 상태, 마인드풀니스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요. 그러한 상태를 연습하는 훈련이에요. 그럼 마음챙김이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판단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음챙김 명상은 그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에서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종교색을 빼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건 제가 되게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서울대학교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된 건 제가 그 전에 조직인사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을 돌면서 왜 한국의 기업들의 우리 조직원들이,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 직장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지가 않을까, 왜 우리는 항상 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공부하던 중에 우연히 차드 맹탄이라는 구글의 전직 엔지니어가 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연히 그 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읽으면서 온몸에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 내가 뭐 이거는 몇 년 동안 박사과정을 하고 논문을 써도 만들지 못한 프로그램이 이 사람이 이미 구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차드 맹탄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인류가 원래 그 방법을 알고 있었구나. 그게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형태였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저도 마음챙김 명상을 직접 수행하고 하면서 점점 더 이 마음챙김 명상이 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좀 쌓고 있었던 와중에 마음챙김 명상을 접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인지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늘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나의 관점이 굉장히 옳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색깔의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죠. 근데 마음챙김 명상을 그 불교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교의 전통 중에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전통에서 왔는데 윗바사나란 말 자체가 뭔가 되게 이렇게 뭐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야? 뭐 종교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냥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런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챙김 명상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도와주는 연습법이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온전한 행복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법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음 챙김 명상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을 되게 잘 알고 있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연습을 저도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 우리는 대부분 머릿속에 정말 끝도 없이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뇌의 작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뇌과학에 대한 조금만 지식만 생기셔도 아, 뇌라는 거는 그냥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계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을 없애는 것, 지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예를 들어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게 호흡에 돌아오는 명상이거든요. 본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리는데 그럴 때마다 아니 선생님 저 너무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저는 명상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바로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호흡이라는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내 머릿속에 와우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강물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내 생각이라는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관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아주 쉽게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훈련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기업에 이런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기업에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저희 앱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만 해도 정말로 첫 번째 이 호흡의 명상만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말인데요. 우리에게는 늘 자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외부적 자극들이 늘 일어나죠. 예를 들어 아침에 정말 차가 많이 막혀서 늦는다거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나를 계속 못 살게 군다거나 이런 자극은 늘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의 크기가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챙김 명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극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게 함으로써 그 공간의 크기를 넓히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업체든 아니면 그게 마보앱을 이용하시던 분들이든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막 눈을 감고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그 잠시만 좀 편안한 그런 연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진짜 누가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냈을 때 한 호흡으로 돌아와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 삶을 좀 더 현명하게 만드는 어쩜 연습이구나. 그런 말을 사실 늘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마보를 지금 운영한 지가 2016년 저희가 8월에 이제 거의 베타로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3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마보를 통해서 뭐 우울증 약을 줄이게 됐다거나 아니면 정말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마보를 통해서 삶이 그래도 조금은 살만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거나 그리고 마보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사연을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 정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마보 앱의 도움이라기보다는 그건 제가 너무 자만하는 거고요. 마음챙김 명상이죠. 마음챙김 명상의 도움인 거죠. 마음챙김 명상은 생각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내보일 수 있는가를 연습하는 훈련이에요. 사실 명상은 사실 명상은 인류의 전통으로 모든 종교의 형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훈련법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왜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양에서 왔는데 서양에서 이렇게 대중화되고 다시 이렇게 동양으로 돌아와서 또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로 지금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수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위즈덤 2.0이라는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 위즈덤 2.0이라는 말 자체가 고대의 지혜와 현대 IT의 만남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IT 때문에 우리가 점점 복잡한 세상을 살수록 우리에게는 인류만의 우리가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전 그걸 훈련하는 방식이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일단 저도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 그 차드맹탄의 책이 아니었다면 저도 명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저는 기독교 신자였고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명상은 늘 종교적인 것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 특정 종교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약간 그런데 또 70년대, 8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되게 발달하면서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또 명상을 잘못 서구에 들여와서 굉장히 히피 문화 결합해서 신비주의적인 거. 약간 막 이렇게 돛 닦는 거 이런 식으로 결합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건 이제 서구의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게 약간 사이비 무슨 명상 수련단체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너무 특정 종교로 빠지거나 아니면 막 정말 어디 산에 가서 일상생활과 괴리되어서 돌을 닦아야 될 것 같다거나 이런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수의 어떤 문화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다행인 건 뭐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의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또 많은 명상 선생님들이 명상을 일상생활에서 좀 더 대중들이 쉽고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독교나 그러니까 카톨릭 전통에서도 관상기도, 묵상기도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명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도 주교님이나 카톨릭 신부님들이 명상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기독교 목사님들도 그 조금 앞선 분들은 이 마음챙김 명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좀 더 가라앉히는, 마음을 좀 더 고요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우울증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마크 윌리엄스 교수님도 사실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러면서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그분의 어떤 그 트레이닝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본인도 기독교 신자인데 내가 이 명상을 하는 것이 마음에 아무래도 좀 걸린다. 근데 당신도 그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으신가? 왜 이 명상을 하시게 됐는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마크 윌리엄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에게 이 명상은 신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준비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챙김 명상이 1978년도 정도에 존 카바친 박사님이라는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그 생리의학자이신 존 카바친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예 종교색을 배제하고 그 생리적인 부분과 심리학적인 부분, 뇌과학적인 부분을 결합해서 만든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서구에서 대중화되고 있는 그 마음챙김 명상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사실 그 MBSR 명상 프로그램에서
뿌리를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종교색이 없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예, 실용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또 사이비 수련 단체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저한테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마보를 접하게 된 계기가 그런 곳에 갔다가 이게 좀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조금씩 이상해지더라.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상했느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뭔가 레벨을 업하기 위해서는 되게 큰 돈을 내고 수련을 참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뭔가 교주나 창시자가 있는 단체입니다. 네, 어떤 교주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막 굉장히 신통력을 발휘한다고 하거나 네,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곳들은 사실 대부분 사이비일 경우가 높은데요. 제가 저희 수업에 오시는 분들에게 웃으며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농담처럼 얘기 드리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MBSR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존 카바친 박사라는 분이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와 고통,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러 가셨는데 암을 치유한다. 이러면 사입이고요. 네. 암 치유를 돕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육체적 고통을 조금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병원 가시고 대신 여기 오셔서 함께 우리 수행을 하자. 이런 곳은 저는 조금 더 안전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비틀즈 존 레논의 네, 그 노래 가사가 이매진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사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8살짜리 아이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앞으로 20년 뒤에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일단 차드맹타님은 저에게는 정말 그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첫 스승이자 네, 어떤 은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그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책을 2012년 한 9월 정도에 정말 우연하게 접하게 되고 그 책을 하룻밤 만에 다 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했던 일이 차드맹탄이라는 걸 구글에 그 사람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서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되게 두서없고요. 되게 길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 누구누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차드맹탄 님도 아실진 모르겠지만 사실 OECD 국가에서 가장 우울증,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하고 매일매일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사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신의 프로그램을, 당신이 구글에서 한 이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의 프로그램을 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내용의 정말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사실 그때도 그게 2012년인데 이미 차드맹타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내놓고는 답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을 거의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한 24시간 채 되지 않아서 답장을 받은 거예요. 차드맹타님한테. 근데 답장은 전 되게 길게 보냈는데 3줄 정도였어요. 네.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덥석 문 거죠. 네, 덥석 물어서 바로 그러면은 제가 당신을 뵈러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구글의 그 본사 마운틴뷰 오피스에서 그 우리가 이제 되게 부러워하는 구글의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차드맹타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는 밤을 새서 제가 그 전에 컨설턴트라는 일을 했었으니까 밤을 새서 막 이만한 보고서를 만들어 갔어요. 예, 사업 막 계획, 방향성, 막 조사 왜 이게 한국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근데 만나자마자 차드맹타님이 제가 이제 이걸 인사를 하고 드리니까 너무 쿨하게 이걸 딱 봤더니 옆으로 살짝 밀면서 옆에 그 다른 CEO 저희 그 내면 검색 프로그램을 미국에 전파하고 있는 회사의 CEO분이 또 따로 계셨거든요. 그 CEO분한테 딱 그 제가 만든 보고서를 주면서
이런 거는 CEO의 잡이고 나는 너를 돕고 싶다. 네.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니? 라고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물어보셨어요. How can I help you? 근데 그때 와, 아니 이분이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보고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차드맹타님을 보면서 느낀 건 이분도 어떤 사심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 회사를 크게 키우겠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비영리 단지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챙김 명상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본인의 삶에서 마음 챙김 명상을 수행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것들을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것을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싶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차드랭타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아니 너 그때도 유명했는데 내 이메일을 어떻게 본 거야? 너 모든 이메일을 다 읽어보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라고 갑자기 얘기해서 영어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랬더니 그 맹이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되게 신기하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서 보낸 그 이메일 주소는 본인이 그 확인을 하는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본인의 비서가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였대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심심했대요. 미팅하고 미팅 사이에 시간이 남았는데 너무 심심해서 이메일 딱 그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은 이메일이 와 있는데 그중에 제 거를 그냥 읽고 그냥 그렇게 보낸 거죠. How can I help you? 이 정도로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정말 너무 운이 좋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맹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약간 저한테도 뭉클했는데 근데 사실 제 영어 이름이 준인데 준. 나한테 그런 이메일을 보낼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네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그 일을 실현시켜 나간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 그리고 너가 그 중에 한 명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큰 용기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책 자체가 저한테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 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비슷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차드맹탄의 책이 특별히 저에게 더 도움이 되었던 건 일단 맹이라는 사람 자체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구글 엔지니어라는 의미는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랄까 자신의 지식을 뽐낸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과학적 어떤 그런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얘들이 나와요. 이제 차드맹탄이 이 프로그램을 구글의 직원들에게 실제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8주간에 혹은 7주간에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본인의 동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예들이 나오는데 그 예들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들이 맞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정말로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심리학과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주로 공부했고 그리고 그것을 접목해서 조직에 알리는 일을 했고 조직의 그 구조나 제도를 바꾸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심리학과 경영학에서 맞닥뜨린 어떤 한계는 특히 심리학 쪽에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작용한다, 저렇게 작용한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들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커다란 이론적 테두리는 있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복이다. 그럼 행복에 대해서 막 긍정심리학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면 더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답을 저는 오히려 요즘에 그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에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더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음챙김 명상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불교, 특히 윗바사나 명상, 초기 불교에서 왔다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초기 불교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 그분도 종교가가 아니었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내가 했던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아라. 예. 내가 했던 말이라고 해서 믿지 말고 네가 직접 해보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에게서 유익하다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그것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니까 철저하게 경험주의자였고 실용주의자였고 과학자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나왔던 그 지혜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과학과 명상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부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은 이게 너무 종교적으로 가지 않나요? 괜찮아요. 담마, 다르마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예, 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마, 담마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사실 이거는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에요. 부처님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 같은 정말 너무 단순 명쾌한 자연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법칙을.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만약 지금 현대 과학이 불교의 어떤 부분에서 틀렸다는 점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불교조차 그 교리조차도 바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진리, 자연의 법칙을 추구하는 것이지 어떤 철학이자 이런 것이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이것이 옳다. 예를 들어 뭐 천동설처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직업도 조직인사 컨설팅을 택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항상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삶을 일터에서 보내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되게 어렸을 때도 조숙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고 자란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아버님들은 다 정말 당연히 토요일에는 출근하셨잖아요. 그런 아버님이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사실 집에 오셔서 너무 피곤해하시고 항상 늘 그리고 저희 집 딸만 둘이었는데 요즘에 슈돌 아버님들과는 다르게 뭔가 우리에게 가장 자주 하셨던 말씀은 뭐 물을 떠와라, 사과를 깎아와라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빠를 보면서 어른이 된다는 거, 그래서 회사를 다닌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았다는 건 왜 사람들은 안 행복할까? 어른이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에 사실 좀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마음챙김 명상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명상이 있어요. 자해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자해 명상의 시작은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컵을 생각해 볼 때 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먼저 행복이 샘솟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약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이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명상은 눈을 감고 앉아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나만 행복해지고 이런 걸 바라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누군가 이렇게 눈 감고 앉아가지고 행복하게 웃는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에 또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명상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은 또 뭔가 신비 경험을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명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내 마음만 고통받는 거 아니구나. 내가 눈을 감고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제 눈을 떴을 때 저 사람도 힘들겠다. 저 사람도 참 행복해지고 싶은데 안 됐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명상을 진짜 잘하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주변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챙김 명상을 특히 우리 사회 요즘에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막 젊은 층과 노년층이 싸우고 다 나만 내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이 사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 챙김 명상이 던져줄 수 있는 우리의 화두는 이거 같아요. 자, 우리 모두 힘들다. 그러면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더 힘드냐 내가 더 힘드냐로 싸우지 말자. 그래, 우리 모두 다 힘들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한 명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제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기 전에 저에게 행복한 삶은 마치 그 파랑새라는 동화에서처럼 손에 닿을 수 없는 어딘가에 있는 것. 아, 내가 예를 들어 뭐 승진을 하면, 저도 회사를 다녔을 때 승진을 하면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면, 혹은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뭐 그러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였어요. 근데 제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 느끼는 행복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셨는데 따뜻한 물이 목구멍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피부를 갖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피부를 갖고 싶어서 막 어떤 연예인 사진을 보면서 난 이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어 혹은 멋있어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을 실제로 봤을 때 그리고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암만 피부가 좋은 정말 완전 무결한 피부처럼 보이는 사람도 점이 있고 주근깨도 있고 다 화장빨이거나 혹은 포토샵이 다 가려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다다르지 못하는 완전 허구적인 것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다 여기 모공도 있고 점도 있고 기미도 있고 여드름도 나고 그게 인간의 삶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수행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나의 불안전함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불안전함까지도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이럴 수 있어.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 정신승리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약간 걱정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명상 컨텐츠들이 있던데 뭐 명상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걸 바라고 막 염원을 하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거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정신승리해야 돼, 이걸 바라봐야 돼, 현실은 이렇게 변할 거라고 믿는 게 사실은 절대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아니죠. 그럼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은 뭐냐? 그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제가 이유를 물어봐요. 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결국에 궁극적인 답변은 이거더라고요. 행복이더라고요. 돈이 더 있으면 본인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분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되게 지금보다 행복해지지 않는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없는 지금 상태로 행복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어봐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그러면 막 되게 돈이 많은 아주 먼 미래의 상황이라던가 뭐 아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럼 이제 되게 현실적인 답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시급이 얼마 안 되는 알바라도 하는 게 정신 승리를 외치며 먼 미래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게 돼요. 명상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기에 가장 현명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훈련이기도 해요. 제 꿈은 제가 이 같은 질문을 한 5년 전에 받았을 때, 그 여의도의 IFC몰에 그때 우연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잠깐 그 바깥에 잔디밭에서 약속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서 혼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잠깐 명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눈을 뜨고 그 잔디밭에 앉아있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잠깐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것이 저 사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한강변에서 뛰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근데 한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이 한강변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뛰고 있었다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랬을 거라고요. 네, 근데 한 5년이나 10년 정도 후에 이제 어디에 앉아서 잠깐 혼자 앉아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그냥 저 사람 명상을 하는구나. 명상을 하는 건 마치 우리가 이를 닦는 것처럼, 예, 그냥 마음에 어떤 때를 벗겨내는 행위이고, 그리고 마치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한 거구나.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한 5년 정도 전에, 네, 제 꿈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질문을 지금 받았을 때 지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사실은 이 마음 챙김 명상도 도구거든요. 우리가 명상 이렇게 막 쥐고는 마치 이것만이 옳아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것도 도구인데, 그 도구의 끝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좀 더 현명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의 꿈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만연해 있는 미움, 증오, 뭐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조금은 희석되었으면 좋겠다. 네. 조금은 우리가 나의 어떤 막 나만의 고통 혹은 나만의 행복을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예, 하는 그런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요즘에 제 꿈이고 화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할 때 마보를 시작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 마보 수업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욕구 자체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많은 명상의 또 컨텐츠들 중에 약간 잘못 명상을 또 알려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말로 알려주세요. 이걸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뭐 돈을 더 잘 벌고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시 한번 제가 또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마음 챙김 명상은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고를 세워놓고 거기에 달려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역으로 깨닫는 연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마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험생분들이신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계속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메일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럼 저는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실 때 이게 또 다른 자기 개발의 수단이라거나 뭔가 완벽한 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이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앱이라는 특성, 어플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사실 마보의 대부분의 유저는 그 20, 30대의 여성분들 그리고 30, 40대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0대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명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어요. 요즘에 특히 이 20, 30대 또 10대 친구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이 겪어온 정말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교육의 현실을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요즘의 젊은이들의 삶을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내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지금 현 세대의 그 기득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세대의 잘못이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20, 30대 친구들에게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어떤 조건을 달아서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나을 필요도 없다는 거고요.
네. 지금 본인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본인이 좀 더 스스로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부터 조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20, 30대 친구들에게서 저에게 화두처럼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존감에 관한 건데요. 네, 저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존감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신감과 자존감은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요. 많은 친구들은 자신감을 자존감처럼 생각해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다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면 달려가면 나 이걸 이뤄야 돼. 이걸 자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정한 자존감은 난 다 잘할 수 없어. 네. 난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할 수 있어. 나는 딴 사람보다 이건 못났을 수도 분명히 있어. 근데 난 딴 사람보다 분명히 이거는 좀 잘할 거야. 네. 딴 사람하고 사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네. 나는 특별하진 않아도 보통으로 독특한 존재야. 이거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20대 친구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당신은 굉장히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정말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우연하게 작년에 해외에서 그 마음챙김 명상 선생님들을 만나고 특히 아시아권 마음챙김 명상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마음챙김 명상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본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그래도 젊은이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되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BTS,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힘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갈등을 줄이고 싶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 갈등 자체가 표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인터넷에서 페미니즘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논쟁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문화인 거거든요.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런 얘기가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뜨거운 이런 저력을 갖고 있고요. 마음에 힘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언젠가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아시아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챙김 명상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역설적으로 명상이 동양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되게 대중화됐고 이제 미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서구권의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아에 와서 다시 또 명상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젊은 아시아 선생님들에게 좀 더 마음챙김 명상을 대중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아시아권의 명상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이 한국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을 좀 더 대중화하는 일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되게 어렵네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한마디라서. 네. 지금 떠오르는 말은요. 늘 바뀝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마음챙김 명상은 무엇입니까? 늘 바뀌는데 지금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이다.